예, 오늘 돈 잘 버는 증권맨에게 듣는다는 또 날카로운 시각. 여러분들 기다리시는 신한금융투자 본점 영업부 곽상준 부지점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원래 첫 질문은 FOMC인데요. 그 전에 시장의 흐름들이 다시 네이버, 카카오, 사이버 결제 뭐 이런 쪽 소위 이제 언택으로의 귀환의 모양이 나타납니다. 이제 한 바퀴 돌고 다시 언택으로 가는 걸까요? 그 질문을 먼저 좀 드리고 싶었어요. 미국과 한국 모두 수급이 굉장히 양호하고 예. 공격적으로 지금 시장을 바라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동안에 있었던 움츠러들었던 게 오히려 반작용으로 너무 오래 움츠러들었는지 어떤 욕망, 수익에 대한 욕망이 폭발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어제 잘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다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제 재개했을 때 가장 큰 위험이 확진자가 너무 빨리 늘어나서 이것 경제 재개 잘못한 거야. 다시 셧다운해 할 거라는 시나리오죠. 예. 그런 시나리오를 짤 수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장이 주춤했는데 그런데 시장에 대한 욕구는 살아 있었지 않습니까? 욕구는 살아있고 우려가 교차하니까 그동안의 전통주들은 또 그 사이에 많이 올랐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숨고르기로 들어갔고 네. 욕망은 다시 그동안의 시장을 이끌었던 언택의 중심이었던 예를 들어 페이스북이라든가 아마존이라든가 이런 주식들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이것들이 한국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오늘 시장 해석하는 데 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2월 FOMC가 진행 중인데요. 마이너스 금리 얘기가 이전에 한번 나왔고 지난주 이번 주는 이제 또 금리 상한제 이런 단어들을 새롭게 듣는데요. 네. FOMC 관전 포인트 좀 알려주세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그 얘기가 나올 것이냐인데 이미 검토하고 있다고 했고요. 예. 그다음에 일드캡이라고 하죠. 그러니까는 특별히 10년 금리물의 금리 상한선을 딱 정해놓고 더 이상 못 올라오게 하겠다라는 건데 예전에 제가 이것을 여기 방송에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뉴욕 연은청제에서부터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드 커브 컨트롤 즉 수익률 곡선을 붙잡겠다라는 건데 저한테는 이게 지금 나오는 일드 캡 얘기로 들렸어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일드 커브 컨트롤이라는 건 이게 예를 들자면 지금 국채 발행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잖아요. 미국의 재무부발 국채 발행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이렇게 국채 발행이 많아지게 되면 당연히 채권을 많이 발행하려고 하니 좀 더 비싼 돈을 주고 발행해야 된다. 즉 이자를 더 많이 주고 발행해야 되는 상황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계속 발행을 하려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제 그 10년물 금리나 이런 것들은 위로 올라갈 텐데 연준의 생각은 뭐냐면 금리가 올라가서는 경기가 회복되려고 하는 것에 찬물을 끼얹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컨트롤하겠다라는 얘기였고 바로 제가 앞선 얘기에서 했던 그 배경을 감안해 보면 금리를 안 올라가게 하겠다는 것이 이번에 일드 커브 컨트롤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저는 봤습니다. 이걸 논의하고 있는데 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엊그저께 그 일드 캡을 할 것 같다라는 보도를 했었죠. 그래서 이번에 FOMC에서 과연 그것이 어느 정도가 얘기 나올 것이냐가 핵심인데 저는 나올 가능성은 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시장은 마이너스 금리를 요구했는데 이게 일종의 실질적인 마이너스 금리예요. 더 이상 금리가 못 오르게 꽉 잡아놓고 있으면 돈은 많이 풀었는데 금리가 못 오르게 꽉 잡는다는 게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금리만 안 했지 마이너스 금리가 거의 대등한 효과를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노리고 있다라는 것이고 이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그게 중요해요. 이 과정이 어떻게 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금리를 꽉 쥐겠다. 즉 이 말은 뒤집어서 시장에서 인플레이션이 나도 우린 용인하겠다. 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석해 보면 우리는 인플레이션 되기를 바란다라는 거죠. 돈을 많이 풀었는데 금리가 낮으면 필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야 하거든요. 근데 왜 도대체 이런 연준의 이야기가 나왔느냐?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전체적인 흐름과 틀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지금 세계적으로 10년이 아니죠. 거의 20년간 우리가 디플레 환경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인플레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죠. 물론 그거의 근본적인 배경 중에 하나는 기술 혁신입니다. 기술 혁신. 예를 들어 우리 이제 물건을 배달받는 것도 상당한 기술 혁신이잖아요. 사실 택배를 받는 거 그냥 택배비가 2,500원, 3,500원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거기 점포까지 가가지고 물건을 사는데 전철만 타고 가도 3,500원 가까이 드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시간도 많이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물건 하나를 사러 내가 가는 순간 그 비용인데 그 비용으로 내가 물건을 앉아서 받는 거예요. 비용 효용성이 엄청나게 커지고 이 비용 효용성이 커진다는 거는 사실상 단가가 떨어진다는 표현으로 할 수 있습니다. 뭐 그다음에 전자제품 같은 경우도
네. 이전에 같은 가격인데 성능은 훨씬 좋아지잖아요. 대표가 스마트폰이죠. 그렇죠. 스마트폰이 사실은 지금 디바이스가 한 개지만 과거로 따지면 이 디바이스가 거의 한 100개는 들어가는 디바이스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자면 볼펜, 네. 지우개부터 시작해가지고 만보기, 카메라, 휴대폰, 카메라, 온갖 게 지금 다 들어가 있잖아요. 신용카드 다 들어가 있죠. 네, TV, 그렇죠. 예. 온갖 게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를 일컬어 다 풀어 헤치면 옛날 가격으로 환원해 보면 1억대다 막 이렇게 되는데 그거를 예를 들어 100만 원 안짝으로 넣은 거 아닙니까? 100배 정도의 비용 효용성이 생기면서 이 비용 효용성이라는 건 소비자가 주머니를 덜 털어도 된다, 돈을 덜 지불해도 된다. 이건 일종의 뭐냐면 돈을 적게 주고도 물건을 산다는 건 디플레이예요. 네. 그러니까 지난 10년간, 20년간의 디플레이션 환경이 계속되다 보니 이게 일종의 고착화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연준 또는 중앙은행의 그 어떤 역할, 롤은 뭐냐? 인플레이션 파이터. 그렇죠. 그리고 계속 그렇게 했죠. 왜냐하면 70년대, 80년대 정말 그 기가 막힌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가 핵심적인 어젠다였으니까. 그런데 몰랐는데 봤더니 지난 10년을 보니까 이거는 인플레가 아니고 디플레였어 하고 이걸 인식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인식을 하고 나니까 이제는 인플레이션 파이터가 아니고 디플레이션 파이터가 되겠다고 작정을 한 거죠. 이번에 그것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겁니다. 사실 이 정도로 돈을 뿌렸다? 그리고 시중으로도 실물로도 돈을 뿌렸다? 그럼 인플레이션 해지를 하기 위해서 금리를 언제 올릴까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얘기가 나와야 되는 시점에 일드 커브 컨트롤, 무슨 일드 캡 이런 그러니까 그 제어, 이자 제어, 금리 제어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게 놀라운 거죠 사실상. 그런데 앞서 지금 얘기해드렸듯이 디플레이션이라는 배경을 감안해 놓고 보면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럼 이 다음 단계 이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시장이 웬만큼 인플레이션 날 때까지 그냥 용인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가라는 얘기예요, 가라. 기조 자체는 금리 잡고 돈 풀고 상당 부분 가겠다는 거지. 좀 가라. 언제 좀 진짜 가봐. 인플레이션 진짜 나면 그때 행동을 취하든 말든 할게. 그러게요. 지금 이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니 금융시장이 뜨거운 겁니다. 실물 경기보다 그걸 알고 있는 금융시장이 훨씬 먼저 간 거예요. 네. 아싸 좋다. 금리 없구나. 그래 달려도 아무 문제 없어. 게다가 문제 생기면 다 막아줘. 일단 지금 가야 돼. 이런 상황이 지금 미국 시장이다. 그러니까 신고점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국내 증시는 2,200 이제 넘나드는 수준이고 그동안 이제 하나 안 풀렸던 단추가 외환 시장인데 원화마저도 워낙 강세로 1,200원 밑으로 환율이 떨어졌습니다. 물론 이제 수출 기업들에게는 부담스러운 상황인데. 자본시장 측면에서 외국인 수급이나 이렇게 보면 긍정적인 뉴스죠? 보통은 한국 시장의 흐름과 그 원화의 강세 흐름이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움직였기 때문에 그동안 계속 이번에도 원화가 강세가 된다면 좋을 것으로 보여주고 이것은 뒤집어서 그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달러 가치가 하락하는데 원화 가치가 올라간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원화 자산을 사겠죠. 원화 자산 중에 살 수 있는 건 사고 싶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뉴스인데 아직까지 이제 턴어라운드 하는 흐름들을 안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만약 외국인들이 턴해서 한국 시장에 들어오면 그건 이제 좀 골치 아픈 거지. 왜냐하면 2,000포인트 될 때, 2,100포인트 될 때까지 하나도 안 사고 계속 팔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빈 주머니를 담는다고 생각하면 어디까지 담아야 되느냐. 이런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빠진 만큼 다시 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의 상당 부분이 채워진다고 하면 대형주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상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가능성은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것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1,150원 이하로 가는 게 거의 명확하게 보여진다 하면 그때부터는 아마 못 견디고 공격적으로 매수 진입을 하지 않을까. 그러면 그때는 대형주들이 랠리를 뽑는 장세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라고 예상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판 거는 외국인들도 사실 급작스럽게 좀 팔지 않았습니까? 환경이 나빠지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사우디나 국부선들도 마찬가지고 오일값 떨어지니까 일단 팔 수 있는 거 어느 정도 팔아 놓은 상황이고 다시 좀 살 수 있는 환경이 됐는데 봤지만 한국 주식은 엄청 올랐어. 소위 이제 동학개미들이 엄청 사가지고 당혹스럽긴 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포지션 가지고 선물 쪽에서 포지션 취해서 그쪽에서 커버하고 이렇게 이제 버텨왔다는 건데요. 그래서 만기를 좀 주목하는데 만기일 이전보다는 영향력이 예전에는 만기일 충격이 꽤 있었는데 요즘 만기일 영향력은 별로 없어요. 다만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 변화 이런 걸로 좀 주목합니다. 만기일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별로 관심이 없는 상황이에요. 네. 사실 만기는 관심이 없는 상황인데, 네, 항상 경험칙으로 보면 아무도 관심 없으면 살짝 충격을 주더라고요. 그리고 야 이번에 이거 조마조마해 아무 일도 없고 그렇게 하는 확률이 훨씬 높았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 만큼 충격을 받을 수 있지만 그건 어차피 단기적인 흐름이니까. 그렇죠, 네. 네. 하루 충격보다는 네. 그러니까 포지션들이 좀 변화가 있느냐, 외국인이나 뭐 기관이나 네. 이런 것이 관심이죠. 네. 제가 사실 그쪽은 신경 잘 안 써서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네. 네. 외국인 말씀 뭐 지금 뭐 하셨으니까 이제 그걸로 좀 가름을 하면 되는 거고요. 예. 그럼 지금까지 우리 소위 동학개미로 얘기되는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까지는 잘 해온 건가요?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네. 놀랍게 잘했죠. 네. 놀랍게 잘했고 앞으로도 잘하시길 바라고, 그래서 네.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권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올라갈 때면 지금까지 돈을 이 정도 벌었는데 신용 썼으면 난 2배는 빨랐을 텐데 이런 생각이 이제 들기 시작할 거예요. 그 생각은 지난번에 하셨어야 돼요. 지난번에 1600, 1700 이때 하셨어야 되는 거고요. 1500이라는 얘기는 하지도 않을게요. 그건 못 사는 구간이니까 그건 안 되는 구간이고. 근데 어쨌든 그때 하셨어야 되고, 지금부터는 오히려 일정 부분 현금 비중을 조금씩 갖고 하시는 게 오히려 시장 보는 데 더 도움이 되실 거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몽땅 현금으로 가지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주식 비중이 많은데 계속 주식이 올라가면 현금을 조금씩 마련해도 현금 비중 그렇게 쉽게 못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나는 시장을 잘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 전문 투자 영역에 있는 종목보다는 그냥 누구나 알 수 있는 종목이 좋습니다. 그래서 대형주 종목군들 중에서 저렴한 것들을 한번 선택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 동학개미 운동이 연타로 이어지면서 자산 증식이 되어서 아마 선순환이 돌면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계속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작은 종목 말고 큰 종목으로 하시되, 작은 종목 하실 거면 샅샅이 회사를 다 파악해 보십시오. 그런 분들에 한해서는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돈 잘 버는 증권맨에게 듣는다. 신한금융투자 본점 영업부 곽상준 부지점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